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 송시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쁘장하게 생긴 애 두 대를 저희 스튜디오에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아실 만한 분들은 또 아시던데 요즘에 상당히 인기 모델이에요. 빅토리아의 니키. 빅토리아라는 브랜드 들어봤어요? 이 빅토리아라는 브랜드가 좀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만 네네네. 역사를 되짚어 가보면은 무려 1901년에 설립된 대단히 유서 깊은 모터사이클 브랜드인데요. 독일 태생이고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브랜드 메이커 역사 같은 걸 이렇게 보면 흑백 사진서부터 시작하는 브랜드가 몇 있다. 많이 남진 않았다. 흑백 사진서부터 시작돼갖고 이제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아직 몇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브랜드가 그런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아까 그랬잖아요.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랜드가 아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브랜드일수록 보면 역사는 긴데 풍파가 많아. 막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막 어디 인수됐다가 그 회사가 막 파산했다가 그런 히스토리들이 많아요. 차 쪽도 약간 그런 회사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역사가 긴 회사가 이제 아까우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샀다가 팔았다가 막 팔렸다가 막 그래요. 근데 뭐 꼭 작은 회사만 그런 거 아니고요. 두카티나 할리데이비슨 그런 브랜드들도 어떤 그룹에 합병됐다가 다시 누가 또 사왔다가 그렇습니다. 되게 유명 브랜드들도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 브랜드 역시도 독일 태생의 1901년이면 진짜 오래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생겨난 모터사이클 브랜드 꼽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오래되기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은 뭐 당연히 있겠지만 나름 역사로 따지면은 손꼽히는 그런 브랜드이긴 하고요. 그래서 되게 흘러 우리나라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이 브랜드도 자동차를 주력으로 만들었던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할 무렵이다 보니 빅토리아에서도 자동차를 생산을 했습니다만 그게 그다지 썩 수익이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좀 겪다가 1차 세계대전을 딱 치르고 났더니 모터사이클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네? 그럼 우리도 돈 안 되는 자동차는 버리고 모터사이클을 좀 만들어 볼까? 돈 안 되는 자동차를 버리고?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근데 많은 메이커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되게 큰 기점으로 작용을 하는 게 전쟁. 그렇죠. 혹은 산업혁명이나 그런 것들 그런 걸 기점으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거나 근데 빅토리아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모터사이클에 집중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모터사이클을 만들어서 이제 좀 인기도 얻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좀 풍파도 좀 겪다가 근래 들어서 다시 부활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런칭이 아마 작년에 해서 이제 빅토리아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처음으로 런칭하면서 오픈한 모델이 요겁니다. 이쁘게 이름이 써 있어요. 니키라고. 그러니까요. 이름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니키라는 모델로 이제 국내에 런칭을 했고 왜 저희가 두 대를 갖고 왔느냐? 이게 옵션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똑같은데 배기량이 두 개예요. 125, 300. 그냥 차체 사이즈도 똑같고 옛날에 야마하 비노 같은 모델 보면 125랑 50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옆에 세워놓으면 차이가 났거든요. 125가 약간 좀 뚱뚱한 50처럼 스타일은 똑같은데 약간 달랐어요. 근데 얘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125도 300의 차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외관에서 봤을 때 125 모델하고 300 모델하고 차이가 안 나요. 구분한다라면은 뭐 계기판에 그 최고 속도 표시된 게 조금 다르다. 예, 여기 얘가 300cc 모델인데 얘는 계기판에 지금 160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120km까지 나와 있고요. 그 차이가 있는데 외형상으로 데칼이 막 125라고 크게 돼 있고 막 그런 거 없고 300, 125 똑같아요.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다. 단 컬러가 한정 컬러가 있어요. 다크 그레이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 모델은 125만 나옵니다. 다크 그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컬러는 300, 125 똑같이 나오고요. 기계적인 차이는 두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엔진 배기량하고 브레이크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브레이크 어떻게 차이가 나죠? 브레이크가 요 125 모델 같은 경우는 연동 브레이크 CBS가 들어가고
그리고 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뒤 이 채널 ABS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 300cc의 출력을 감당을 하려면 ABS가 개입을 해서 좀 더 안전한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때문에 그런지 일단 125에는 ABS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 같은 차체의 색깔도 동일하고 차이점은 배기량하고 브레이크 정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일단 이거는 가격이 되게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격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편할 것 같아. 125가 얼마입니까? 이 모델은 349만 원이고요. 국내 공식 판매가 349만 원이고 300cc가 549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모델의 차이가 딱 200만 원 차이 나네요. 딱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네. 그냥 배기량만 놓고 봤을 때 200만 원을 더 주고 상위 배기량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125에 만족을 하느냐 그 차이긴 한데 두 대를 저희가 이제 타봤잖아요. 막상 타보니까 300이 확 끌리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두 모델을 같이 타봤는데 이 차체의 크기나 여러 가지 구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300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주행 성능이나 그 모든 게 이제 3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유 있고 재밌고 군더더기 없고 안 답답하고 딱 그런데 확실히 125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300을 경험하고 이걸 타시면은 굶떠 느려 답답해라는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근데 왜 이렇게 타다가 이제 300을 딱 선택해서 탁 타면 짤방이잖아요. 그 개운한 답답함이 해소되는. 답답함이 해소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25는 약간 이 무게도 있고 크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쭉 이렇게 더디게 올라간다고 하면 300은 쫙쫙 땡기는 대로 반응도 바로바로 하고 바로바로 튀어나가고 전혀 뭐 저속에서 토크감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아서 훨씬 더 여유롭고 재밌게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게 200만 원 차이기는 하지만 보험료나 그런 게 이제 요즘엔 또 워낙에 이륜차 보험료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히 딱 200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 모델이 이제 250cc 뭐 한때 250cc 모델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시장에. 만약에 그런 모델이었다면은 사실 보험료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같은 그죠. 구간이니까 그죠. 큰 차이가 나지 않았겠지만 근데 300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꽤 납니다. 그거는 뭐 이종소형 갖고 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300부터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두 대를 갖고 왔는데 아까 이제 두 모델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동일한 게 가장 큰 게 디자인이잖아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정면에서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요 그릴이에요, 요 그릴. 눈에 그렇죠. 딱 들어옵니다. 요런 카울의 형상이나 요런 휀더 모습들 이런 거는 클래식 스쿠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요 그릴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 보면 또 어떤 느낌 나요? 자동차에서 좀 따온 것 같다. 물론 뭐 빅토리아가 과거에도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자동차로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이런 글이 들어가는 게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 역사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막 우리 그 자동차 쪽 역사 이렇게 보면 오래된 캐딜락이나 막 그런 풍족의 상징적으로 막 낮고 길고 넓고 막 그런 차들에서 느꼈던 그런 디자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감성?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들고요. 거기에 이제 좀 저런 컬러 조합을 잘 해서 눈에 또 확 들어오게 그렇게 했어요. 리어 쪽 디자인도 약간 요 앞에 프론트의 그릴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 옛날 복고스러운 클래식한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수,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나무 질감이 있는 발받침 같은 요런 것들 요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125cc 모델이 349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349만 원 대비 상당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재질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클래식한 요소하고 고급스러운 요소를 잘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고 이런 것들도 펜더에 뿔 모양의 이런 이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제 로고를 형성한 건데 이 로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독일스러운 이 맞아요. 독수리를 좀 이미지화한 것 같은데 맞아요. 대단히 독일스러운 느낌 뿜뿜하는 그런 로고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로고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장착하기에는 아무래도 요즘 감각이 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좀 단순하고 간략화해서 엠블럼을 이 펜더에다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뭐 이런 분리형 가죽 시트 이런 것들도 그렇고 캐리어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잘 보면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마다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5cc 기준으로 349만 원의 가격 치고는 상당히 좀 디자인이 이쁘장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시승차가 들어오고 했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얘를 좀 타고 다니면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어떤 거 같냐, 디자인? 얘 얼마짜리 같아? 약간 물어봤거든요. 얼마면 사겠어?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349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대답을 했다는 거. 125cc 기준으로. 어차피 같은 디자인이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한 400만 원대? 500만 원대? 모터사이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고급스러워. 한 1000만 원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분들은 좀 논외로 치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좀 349만 원보다는 높은 가격의 모델이라고 좀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건 이제 어떤 뜻이냐? 좀 있어 보이고 싶은, 저렴해 보이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좀 괜찮은 모델이다. 디자인적으로 좀 강점이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테일, 꼬리 부분 이쪽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맨날 이렇게 이 영상을 찍다 보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고인물. 고인물. 뭐 예전에 혼다 조커나 뭐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미가 이 상태에서 더 뒤로 길게 이어져서 이렇게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뭐 그런 형태의 모델들이 있었고, 뭐 지금도 그 비슷한 뭐 클래식 스쿠터들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과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잘라놓은 듯이 약간 각지게 요 후미부를 마무리해 놓은 요 부분이 저는 대단히 인상적이기도 했고, 기존 클래식 스쿠터랑은 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신선했다. 요즘 이제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클래식 스쿠터들 디자인도 뭐 나쁜 디자인은 아닙니다만 너무 자주 보니까 식상해, 좀 질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개성 있는 디자인들 어떠신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조금 아까 이제 시승을 하느라고 두 대가 연달아서 같이 주행도 하고 주행하면서 바깥 타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쫓아갈 때 앞차의 꽁무니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까 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뒤에가 짧은 스타일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사각에 가까워요. 각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모델이 비슷한 게 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거의. 그렇죠. 다 둥글둥글하고 아까 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길거나 뾰족하거나 부드럽게 마무리를 짓거나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것처럼 각지고 사각의 그런 스타일이 별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스쿠터에는 그런 게 더 없고, 그리고 클래식한 디자인에서는 더더구나 없어요. 그래서 얘만의 독특한 존재감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식 스쿠터의 시장에서 사실 베스파라는 브랜드의 존재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베스파랑 비슷한 디자인이냐, 아니면 베스파 말고 다른 나름의 존재감을 가지고 베스파랑은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고 그러느냐,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봤을 때는 베스파하고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빅토리아 니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어느 브랜드의 아류작이나 흉내냈다라고 그런 평가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존재감,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 나름 클래식 스쿠터 쪽에서는 빅토리아 니키를 선택한 거에 대한 자부심 정도는 저는 뭐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일단 나름의 존재감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승을 진행하기 전에 나름 온라인에서 이렇게 좀 조사도 해보고 타고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만족도 그런 것도 좀 살짝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고, 나름 한국 시장의 런칭 이후에 브랜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얘기를 좀 했고, 디자인 얘기하면서 컬러에 대한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저희가 요거 특장점 영상 찍으면서 되게 다양한 컬러의 모델을 갖고 와갖고 한꺼번에 막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쪽 디자이너에게 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컬러에 대한 그런 조합 센스가 상당히 좋아요. 요 지금 300cc 모델 컬러를 보면 스카이 블루? 요런 하늘색하고 요 흰색하고 이 조합이 상당히 깔끔하게 투톤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요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레이 컬러인데 그레이랑 블랙이랑 레드랑 조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뻐요. 근데 이 모델들 말고도 저희 스튜디오에 갖고 와서 촬영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의 그 투톤 그런 컬러들의 조합을 잘 보면 색감의 조합이 상당히 잘 이어져 있고,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이뻐서 눈에 띄는 것도 있는데 컬러 때문에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색감에 대한 이 센스가 상당히 뛰어난 분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모델도 지금 되게 상징적으로 두 가지 되게 잘 나가는 모델로 이제 시승차 만들어서 갖다 주셨는데, 뭐 이런 모델들도 저는 색깔 조합이, 특히 이런 모델들은 남자가 타도 괜찮고 여자가 타도 오래오래 질리지 않게 깔끔한 이미지로 잘 탈 수 있는 그런 색 조합인 것 같거든요.
9개 컬러가 있는데 레드하고 라임인가? 그거는 지금 단종될 거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 보시면 걸프라고 그 로고 들어가 있는 그런 한정판 모델도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매장에 가셔서 컬러 조합을 좀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각각 모델마다 이 컬러가 상당히 센스 있게 잘 들어가서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 일단 그런 부분 디자인 요소에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cc, 125cc가 있는데 파워트레인이 딱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00cc 모델이고 125cc 모델인데 300cc에는 어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300이나 125나 둘 다 공랭 단기통 방식의 엔진이 탑재되고요. 네. 그래서 300cc 같은 경우는 21.7마력, 23.5Nm 이렇게 성능을 내고요. 이 125 모델 같은 경우는 9.7마력 그리고 9.1Nm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엔진은 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연기관이 이제 끝물이라 무던한, 그냥 노멀한 전형적인 125cc, 전형적인 300cc,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125cc, 300cc 엔진의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엔진을 얹고 무난한 기계적인 성능을 내니까 이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됐겠죠. 349만 원, 549만 원. 이런 엔진들은 빼앗는 특성이 없어요. 근데 그런 무던한 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이 만들어졌던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기계적인 트러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냥 무던한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 수치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차가 사실 대단히 막 요란스럽게 그죠. 타는 그런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배기음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최고 출력의 한계를 7500rpm이나 8000rpm 이 정도 선, 너무 그렇게 엔진 소리가 과하지 않은 뭐 그 정도 선에서 세팅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좀 출력 수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실제 주행에 있어서는 좀 여유 있게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125 모델도 그렇게까지 뭐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여유 있게 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성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내 주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뒤떨어지거나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25cc, 300cc 그 정도의 무던한 스펙, 무난한 성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장에 이거보다 더 비싸고 더 고스펙의 고성능을 가진 모델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 걸 선택하시는 분은 또 그런 걸 선택하시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어울릴 만한 그 정도 무난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전에 클래식 스쿠터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붐이 일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브랜드들마다 너도 나도 클래식 스쿠터 한두 개쯤은 다 내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모터사이클을 오래 타셨던 분들은 그 시기를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이 단종되고 없어졌어요. 클래식 스쿠터라는 것들이 왜 사라졌느냐 생각을 해보면, 클래식 스쿠터 모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이쁘장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대생들도 많이 타고 새로 모터사이클 관심이 있어서 입문하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 밖에서 새로운 유저들을 입문시키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그걸 이제 타고 막상 모터사이클의 재미를 이제 느끼고 막 제대로 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그 위에 상위 모델들한테 눈길이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좀 이제 상위 모델로 이제 기변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얕고 넓었죠. 그 모델을 사갖고 오래 타시는 분들보다는 입문해서 또 다른 모델로 이제 거쳐가는 그런 모델들이 많아서 조금씩 단종이 되기 시작하고 모델 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클래식 스쿠터라는 붐이 이제 사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클래식 스쿠터라고 말해서 약간 디자인이 좀 빼어났는데 조금 더 고성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스파나 그런 브랜드에서는 300cc 그런 모델들만 있으면서 더 고성능의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없는 브랜드에서는 클래식 스쿠터 모델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붐이 좀 사그라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이쁘고 클래식 스쿠터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300cc의 존재감이 있는 배기량도 라인업으로 갖춰가면서 125 배기량에서는 입문하시는 분들을 상대를 하고 어느 정도 좀 기계적으로 괜찮은 주행 성능을 기대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300cc라는 선택권을 주면서 시장에서 나름의 다양한 소비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아까 그래서 두 가지 배기량의 모델을 상당히 오랜 시간 좀 타고 들어왔는데 주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송 기자는 어땠어요? 일단 뭐 이런 클래식 스쿠터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 모델이 대단히 고성능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300 중심으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을 타고 120을 탔을 때 조금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내를 못 다니겠어요. 자꾸 옆에서 차가 추월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시내에서 어느 정도 교통 흐름에 맞춰서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갖추고 있고 무던하게 뭐 80km 정도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가속을 해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무리 좋은 차든 모터사이클이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디자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면 이종소형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125를 선택하시고 이종소형 면허가 있으셔서 좀 더 여유 있는 성능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 300 모델 고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두 모델을 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슈퍼스포츠 타고 리터급을 타시는 그런 분들이 옛날에 클래식 스쿠터를 자극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했었었냐면 이쁜 쓰레기라고 했었어요. 정말로. 들어보신 분이 계셨겠지만 야 저게 무슨 오토바이냐 저게 무슨 모터사이클하고 하기도 너무 그러지 않느냐. 고스펙의 고성능의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의 잣대로 보면 아 저거는 되게 이쁘기만 한 이쁜 걸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렇게 평가를 하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그런 분들한테 300cc를 태워도 그런 평가는 안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ABS가 개입되는 브레이크의 성능이나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저속에서의 탁탁 치고 나가는 배기량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주행 성능도 좀 그렇고 옛날에 그 클래식 스쿠터를 이쁜 쓰레기라고 평했던 그 분들이 과연 빅토리아 니키의 300cc를 타고도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가 300cc 모델을 만들면서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기계적으로 125도 같이 내놓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300cc라는 대안이 없고 125원 딱 내놓으면 아 우리 거를 타고 만족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125 만족 못해? 300 타! 우리 300 라인업도 있어! 그런 느낌? 찌는 300이고 300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기는 하는데 아까 제가 뭐 보험료 얘기도 하고 유지비 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125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 진짜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본질을 느끼고 싶으면 300을 타보는 건 어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빅토리아 니키 300을 권장해 드리고요. 옵션으로 리어 캐리어도 정품으로 나오거든요. 리어 캐리어 달고 탑 케이스 달아가지고 공간도 좀 이렇게 만들면 이 정도면 충분히 뭐 근거리 투어 아니 장거리 투어 정도도 뒤에 이게 분리형 시트다 보니까 뒷좌석도 텐덤 했을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남녀 커플이 남남은 좀 그렇고 이런 디자인의 남남은 좀 그렇고 그래서 남녀 커플이 리어백에 짐 좀 챙겨서 맛있는 거 좀 챙겨가지고 근거리나 장거리 투어 정도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요즘 같은 더운 때 근거리 해변이나 바닷가 이렇게 투어 한번 딱 가갖고 그런 정도 수준의 투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봤는데 주행 성능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300cc의 그 치고 나가는 맛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런 주행 성능에 걸받는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부가 기능들도 있잖아요. USB 충전 포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조합이 잘 돼 있어서 부족함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연 기관이 끝물로 넘어가면서 다 상향 평준화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단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고요. 다들 잘 만듭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뭐 우리 손 기자가 맨날 고인물 얘기는 하지만 옛날 같으면 549만 원에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이쁘장한에 찾기가 쉽지 않았을걸요? 뭐 요즘 125 모델들이 400만 원을 그렇죠.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뭐 300cc가 549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나쁜 가격만은 아니다. 대단히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에 디자인도 이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정품 윈드스크린이나 공식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자기 스타일 같은 것도 좀 이제 존재감 뿜뿜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많지 않아요. 이제 시장에. 그래서 이 정도의 상품성과 이 정도의 기술력이면 옛날처럼 그 클래식 스쿠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빅토리아가 국내 시장에 이제 런칭을 하면서 첫 번째 모델인 이 니키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그 타겟층을 제대로 좀 공략을 하면서 첫 모델로 그런 존재감을 만들어내서 성공적으로 좀 국내 시장에 안착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빅토리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니키 말고도 니키의 뒤를 이은 몇 가지 모델들이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저희 라이드 TV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고 마무리합시다. 일단 요즘 복고풍이라는 문화 자체가 주기가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행의 한 종류이긴 한데, 사실 그런 유행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뭐 많기는 합니다만, 남들과는 똑같은 그런 거에 따라가다가 식상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복고풍이지만 개성 있는 걸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빅토리아 니키 같은 모터사이클 충분히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 특히 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다양한 컬러 선택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개성을 드러내고 싶지만 남들과 같은 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요 빅토리아 니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드시면 찾아가셔서 직접 타보셔야 탑 나오는 거 아시죠? 일단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건 한 요 정도까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바캉스 시즌을 맞이하여 바캉스 시즌과 잘 어울리는 그런 빅토리아 니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재밌는 모델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비 이상재 송지산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